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엔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하고 그리고 권영숙 여사를 만나서 담화를 서로 담소를 나누고 그렇게 했던 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이제 정치계로 나오냐, 뭐 최순실이가 또 나타났냐, 그 옆에 측근은 누구냐, 뭐 다 말도 많은데요. 대통령 부인이 일정 부분은 국민들의 가려운 것도 긁어주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 찾아보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 부인이지, 집에서 밥만 오고 집에서 집안만 치고 집에 있어야 됩니까? 전에 문통의 부인은 어땠습니까? 비행기 타고 인도까지 날아갔는데 대통령 전용기 타고 말들 좀 할 걸 해야죠. 아이고, 나이 좁쌀스러운 이 정치인들 한국.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은 잘 아시죠? 저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잘했다 못했다 그런 평을 하는 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순수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보다 나이는 2살이 어립니다. 1946년 9월 1일 생일이죠. 태어난 게. 그리고 사망한 때는 2009년 5월 23일 날 사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잘 압니다. 그때 당의 부총재 때 서구의 조철구 박사가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장례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 왔었고, 그래서 같이 또 저녁 식사도 하고 그 이후에도 몇 번 이렇게 식사도 그래서 저하고는 좀 각별하게 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대통령 될 때는 못 만났죠.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좀 우직스러운 경향도 사나이고 어떤 면에 본인이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그런 분으로 기억합니다. 저하고는 저녁 때 식사하면서 술 한잔하면서 좀 언쟁됐어요. 전에 부총재 때. 미국에 대해서 착취 세력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6.25 사건 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상당히 그때 좀 언쟁이 좀 심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일단은 뭐 공간은 있으니까 그건 각자 우리 국민들이 따지기로 하고, 인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은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서 부산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죠. 부산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래도 혼자 독학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그래서 인권 변호사로 했었죠. 특히 청문회 스타로 그때 그 간첩 사건 얘기할 적에 청문회 스타로 떠올라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여하튼지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부엉이 바위에서 사망한 걸로, 떨어져서 사망한 걸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다 아시는 바가 같이 됐습니다. 우리가 좀 알려져 있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는 일부분 아실 겁니다. 거기는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일부 그쪽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그 다음에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그 다음에 끝소절에 가서는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컴퓨터에 되어 있는 게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컴퓨터에 써여 있던 그 유서, 증실한 유서를 제가 입수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일 제 가족과 측근들에 대한 의혹으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몰랐다고 모함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냐고 따져 묻지도 않겠습니다. 노무현답게 하겠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누구든 벌을 받아야 하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하늘 선택으로 상처받을 이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어떤 꾸중과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 서운하고 노여운 마음 부디 저의 마지막 진심을 담은 이 편지로 조금이라도 달래지기를 빕니다. 누군가 저의 인생을 싸움이라는 한마디로 정의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정말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신이 되기 전 인간 노무현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 최초의 상대는 가난이라는 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은 단지 불편한 게 아니라 사람을 비겁하고 치졸하게 만드는 고약한 놈이었습니다. 어쩌다 먹을거리가 하나 생기면 형제들이 볼세라 저만의 비밀 장소에 감춰두고 먹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너무나 배가 고파 나눠 먹을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집이 풍족하여 화기애애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저의 꿈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가난과의 긴 싸움을 끝냈을 때 저는 어느새 처자식을 거느린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무 전문 변호사로 돈을 좀 만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제 아이들이 어린 날에 저처럼 먹을 걸 숨겨두고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양보해라, 나눠 먹어라, 힘주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려 요트도 타고 멋도 좀 부렸습니다. 안사람은 그 시절을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종종 추억하곤 합니다. 정말로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 행복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 나이가 되도록 사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나와 내 가족의 목을 죄는 가난과 싸우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풍요와 여유에 취해 갔지만 눈에는 자꾸 그런 것들이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곧 세상엔 수없이 많은 노무현들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죽어라 이 악물고 이래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먹을 걸 숨길 수밖에 없는 건 예전의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나라는 성장하는데 가난한 이들은 왜 학교에조차 갈 수 없는 가난을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하게 되는가? 점차 사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곡된 역사가 도처에 널린 반칙과 특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들을 외면하고 저 혼자 소시민적 행복을 느끼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저의 삶은 아시는 대로입니다. 인권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청문회에 나가 이름도 얻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늘 예전의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어 세상으로부터 매맞고 짓밟히는 이들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 눈물을 멈추게 할 힘이 내게 없다면 최소한 내 손등으로 닦아주기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대세니 주린이 하는 것에 우르르 몰려갈 때 원칙을 지키며 버티려 했습니다. 결함으로 바위치기라고 비웃음 살 때도 그 바위가 잘못된 것이라면 내 몸이 박살나더라도 부딪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 바위가 잘못되었다는 표시라도 나지 않겠습니까? 저를 굉장한 싸움꾼처럼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겁도 많고 무서운 것도 많은 그런 보통 사람입니다. 3당 합당에 반대하고 제야의 길을 선택하며 큰 소리는 쳤지만 사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따는 당상이라던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갈 때도 대통령 당선 확정을 통보받고도 다리가 떨려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두려웠습니다. 제가 대담한 강골이었다면 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겁이 나도 그런 선택들을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심 없다고 짓밟히지 않는 세상, 한번 가난하면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일어날 수 있는 세상, 명백한 부정에 타협하고 고개 숙여야 살아남는 세상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따라 이익이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세상에 내 아이들을 살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국민의 뜻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노무현은 짓밟혀도 됩니다. 무너져도 됩니다. 하지만 노무현을 지지했던 이들과 그들이 꾼 꿈은 짓밟히고 무너져선 안 됩니다. 그 꿈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아이들뿐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그 아이들의 아이들도 살아야 가야 할 나라입니다. 언제까지 대결과 분열을 가르칠 것입니까? 언제까지 증오와 반목을 가르칠 것입니까? 언제까지 특권과 반칙을 가르칠 것입니까? 사실은 모두가 불안하고 또 불행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된 지
오래지 않습니다. 자식들보다 더 귀엽습니다. 그 애들이 자라나고 시집도 가는 걸 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늘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 왔습니다. 변호사 시절의 안락한 삶보다 눈앞의 부조리에 맞서는 것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지역주의 보수 정치에 저항하는 것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원칙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꾸었던 꿈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건 이길 뿐입니다. 너무 슬퍼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의 운명입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작별 인사 하겠습니다. 대통령이었음보다 이 아름다운 나라의 국민이었음이 더 큰 영광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드림. 지금까지가 이게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 전체 원문의 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여하튼지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처벌받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이제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이었음보다 이 아름다운 나라의 국민이었음이 더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 나라 태어난 것이, 이 나라 국민이었던 것이 영광이었다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뵀던 정말 서민적이고 아주 소탈한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에 제가 뵙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뭐 공과 잘못 이런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주장을 내세우거나 어떤 것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봤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 모습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유서를 원문을 내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참고가 되십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6.25 사변이 5달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부산에는 그때 공산당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피난 가지 않고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6.25 사변 때 그 어려운 사정, 먹을 게 없고 그 가난한 그때 그 시절 여러분들 쌀 방아를 찌면 그 쌀겨가 나옵니다. 보리를 찌면 보리겨가 나오고 근데 보리겨는 거칠어서 그렇고 쌀겨는 고와요. 그 쌀겨를 농사 이제 많이 지면 쌀겨를 가마에 싸놓잖아요. 이제 쌀겨는 이제 대개 소죽 써서 소에다가 이제 이렇게 콩고물 같이 이렇게 묻혀줍니다. 볼에 묻혀줍니다. 그러면 잘 먹어요. 그 쌀겨를 치려다가 고운 치료도 쳐요. 그러면 그 쌀 부서진 쌀액이 거기 뭐 돌 부서지기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럼 쌀겨 나온 거는 소나 닭이나 뭐 이렇게 개 이렇게 그때 사료 먹이고 그 나온 가루 그 조그만 쌀액이 그런 것을 죽을 쏘서 먹습니다.
그걸 밥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죽을 써서 거기다가 뭐 시금치라든가 이게 넣고 죽을 써서 그 풀돼지 그 스프 같은 거 그걸 한 그릇씩 먹고 그렇게 산 적이 많았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아버님이 많이 져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뭐 농사 많이 져도 뭐 지금같이 이렇게 수확이 많이 나는 시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비료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못 꽂이고 또 물이 또 가물면 지금 요즘에 비가 어저께 왔습니다만 이렇게 가물면 또 모두 못 내고 늦게 모를 내요. 그러면 그저 벼 이삭에 쌀 서너 개씩 붙어요. 이렇게 조금 몇 개씩. 쌀이 120개씩 벼 이삭이 한 벼 이삭이 지금은 쉬어보면 120개에서 130개 정도 열립니다. 그 쌀알이. 근데 그 당시엔 3개, 뭐 2개, 4개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 무슨 수학에 나갔습니까? 참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정말 어려웠죠. 우리 국민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을 하지 않고 사기 이렇게 치지 않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인간답게 살았습니다. 이웃집과 서로 나눠 먹을 줄도 알았고 이웃집과 서로 품앗이하고 이웃집에 일 있으면 도와주는 것도 했고 품앗이도 했고 이렇게 했던 시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 어려운 시절을 샀던 이거를 그 유소내용에 잘 나옵니다. 어떻게든 먹을 거 생기면 형제들한테 다 나눠주면 없어지니까 그거를 먹고 자기만 갖다 감춰두는 데다 꼽쳐뒀다가 그것만 또 먹고 그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가난에서 좀 탈피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하튼지 역사에 어떻게 평가가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을 한 것은 한국의 불행이고 또 그 가정의 불행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참배하고 또 권영숙 여사를 만나서 환담을 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야권에서는 비판적으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정책을 내놓고 정치적인 것을 비판하세요. 정책적인 걸 비판하세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무 국익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유서 내용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제가 본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